안녕하세요, 양수장입니다. 이전에 동영상들이 다 중간에 끝난 것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고3 때 미술 학원 때문에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름 방학 전에 서울로 한 달 공부하러 올라갔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2학기 겨울을 앞두고,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다시 서울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학원을. 그리고 한 달 공부하고 준비 잘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필기 공부는 거의 안 했고요, 오로지 실기만 봤습니다. 필기는 제 본래의 실력으로 봤어요. 근데 뭐 필기 실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많은 운이 따랐습니다. 저 모르게 어머니께서 산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행운도 많이 따랐어요. 근데 여기서 팩트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친인척도 아무도 없는, 지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을 그냥 올라갔잖아요. 목적 하나만 가지고. 남해에서, 경상남도 남해 땅끝에서 서울 올라갔어요. 고3 때. 이게 팩트예요.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이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한 일이 며칠 정도 할애를 해서 몇 회의 시험을 합격하겠다라는 분명한 시험일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일을 정해놓고 그 날에 반드시 1등으로 합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달려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합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달려가면, 학원 선생님만 쳐다보면 그 학원 선생님들이 100점 만점에 막 80점, 70점, 80점, 90점 맞고 합격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옛날 90 방식으로 배운 그런 테크닉이라던가 기초도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점수를 굉장히 잘 줬어요. 지금 막 60점대에 합격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는 막 70점, 80점대라 다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11년 전에 피부 실기 1회 시험 때는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한 2, 3년 쭉까지는 굉장히 엉망진창인데 점수를 잘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격을 다 시켰어요. 그랬던 선생님들이 지금 대형 학원의 선생님들은 거의 다 있거든요. 그 실력으로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설렁설렁해서 합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실력도 지방에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서울 쪽에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달라요. 많이 다르지는 좀 많이 달라요. 뭐 학원적인 편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저한테 오시면은 학생이 보면 딱 뚜껑 열어보면 뭐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7점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조금만 교정해주면 될 줄 알고 불러서 실력을 봤는데, 제가 감독위원님이라면 47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인물을 보고 합격시켰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일단 시험일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거기 합격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합격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달려가시고, 선생님들도 잘 알아보세요. 선생님의 마인드라던가 그 선생님이 몇 점 합격하셨는지도 여쭤보시고, 몇 년도에 몇 점을 합격하셨는지 물어보시고, 그 선생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선생님을 왜 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사시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이게 팩트였어요.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19살 때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공부함에 있어서 태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때는요. 한 예로 또 서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예를 30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기본을 알고 싶었습니다. 서예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국내에서 탑3 선생님들을 전부 다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2시간씩 동영상을 캠코더를 가져가서 말씀을 드리고 다 인터뷰를 떠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저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강원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제가 차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가려고 그러면은 4시간이에요.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 토요일날 가서 제가 선생님께 빡빡 빌었어요. 첫 수업 가서 노숙이라도 할 테니까 토요일 밤에 좀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가 그곳이 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이렇게 손 좀 만져가 정리 좀 해가지고 심은 전정우 선생님 이제 대가이신데 선생님이 거기서 자기 이렇게 전시실을 만드셨어요. 서예 전시관. 선생님이 글자 쓰신 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 사택들이 또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사택 중 하나를 빈 공간을 저에게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 공부함에 있어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 다 어떻게든 방법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4시간을 전철 버스 또 버스 이렇게 막 코스 4시간을 가요. 강화도까지 가서 점심때 딱 오후에 2시간 밖에 공부 안 하거든요. 2시간 공부하고 나서 저녁 10시까지 그 화실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자요. 아침 딱 6시에 일어나서 또 하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좀 공짜밥도 또 먹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렇게 설거지라던가 좀 정리정돈 같은 거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오후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도 이렇게 인사동에서 따로 서실이 계세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는데 일요일 날에는 사모님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편에 선생님 차편에 저를 태워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세요. 그럼 저는 그 버스를 타고 또 인천 올 수 있는 전철을 또 전철 구간 가서 또 이렇게 타고 그래가지고 4시간 걸려서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공부든 간에 내가 이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도 정도가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저는 이제 서예는 시험 공부도 아니었고 제가 서예에 대해서 뭔가 맛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정도로 가고 싶었고 이왕이면은 여러가지 붓 잡는 방법이라던가 풀법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싶어서 제대로 된 선생님을 찾고 싶어서 또 찾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예가 한 예였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피부 공부를 하시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간에 내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사람이 인생이 200년 막게 그렇지 않잖아요. 100년이라도 100살까지 내가 팔팔하다가 쌩쌩하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그러므로 시간을 항상 절약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할 말은 뭐 많이 있는데 천천히 풀어놓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앙소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필승!